안녕하십니까. 시간 됐습니다. 5시 됐고요. 잠시만 제가 그 기기 세팅 관계로 한 1, 2분 정도만 세팅을 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더블클럽 장마감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내용은 오늘 장중에 이제 시황 보는 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보는 시장의 뷰, 시황을 보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적용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카톡방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황 보는 법을 먼저 숙지하시면 그 다음에 업종 찾아내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찾아내는 방법들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겁니다. 한 번에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전체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종목까지 찾아내는 방식. 저는 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합니다. 보통 변동성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바텀업이라고 그래서 종목을 찾아내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우량주 접근을 하시는 그 패턴의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녹화 버튼 제가 방금 눌렀습니다. 오늘도 깜빡했었는데요. 탑다운 방식이 좋냐 아니면 바텀업 방식이 좋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는 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가장 유효하고요.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바텀업으로 이제 종목별 접근, 변동성 매매를 하는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매매 종목을 찾아내는 형태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되고요. 한번 패턴이 쓰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쓰게 되면 보통 짧게는 3개월 정도 시장이 움직입니다. 롱텀하게 보면 1년 이상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3개월 정도 그 시장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전 단계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전국은 다소 왜곡된 시장에서의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움직임을 만들어낸 상황은 지난 11월 시장에서부터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면 내년 1월까지 그 2월까지 대형주 섹터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움직인다고 판단할 때는 내년 뭐 4, 5월까지도 충분히 지금의 장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두세 달 정도는 지금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종목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그 장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상담을 받거나 또 문의사항 내용들을 수렴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뭐 새로운 종목에 대한 그 욕구도 굉장히 크시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의 과정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섹터 또 진단 키트 sek터 그다음에 뭐 그 제약 관련 종목들이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손실이 좀 나 있으신 상태에서의 종목들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단 키트 특히 어제 그 제약 종목하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요 업종의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재매수하는 시점을 잡아드리겠다고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키트주들도 반등을 많이 주고요.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등이 반전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확인돼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이전 추세대로 복귀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의 모습도 다시 이전의 상황과 그 패턴이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과정에서의 상황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것이 다음 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현금을 확보하고 가는 그 지수 관련주, 우량주를 중심에 투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요 반등 구간에서의 매도 시점도 제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락해서 추가 매수, 재매수,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여러분께 잡아드리겠지만 물렸던 종목들 다행스럽게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흐름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자리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반의 흐름들은 대략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제가 완전하게 고점을 찍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서의 자리는 여러분께 잡아드릴게요. 물론 종목별로 조금 높게 조금 낮게 흐름을 잡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가는 패턴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 업종이 아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재매수점을 잡아드리고자 했던 그 내용은 1월 중순 정도에는 이 바이오 관련 섹터가 상승할 자리에 들어왔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1월 중순 시점으로 해서 이 종목들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렸는데요. 오늘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튕겨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튕겨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일부 정리하시고 그리고 1월 중순 정도에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단가를 낮추셔서 이후에 빠져나오는 쪽으로 하시면 뭐 30% 손실을 다 만회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치로 손실을 복구하는 쪽에서 접근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전반의 흐름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걱정이 크게 되시겠지만 최소화시켜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지수 선물 차트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차트가 나스닥이고요. 좌측에 보이는 차트가 중국 그 항생지수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차트는 유럽의 그 유로스탁 지수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전 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만, 인도, 우리나라 이 시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국 다음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그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인도 시장이 최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다음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팍스TV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동차 관련한 그 신흥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이 인도가 최근에 가장 확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 같이 그 코로나를 잘 잡고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반도체 그 주력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맥락으로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이 좀 강했던 패턴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 경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보였었죠. 마이너스 1%를 보인 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1등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도 3%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 3% 성장률이 지난 2017년이 왜 중요하냐면 2017년도에 2016년 17년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에서의 상황이었죠. 최초로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총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그 당시에 180조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대충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200조를 넘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마 180조 정도 했던 것 같고요. 2017년도에도 아마 근사치 영업이익이 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때 200조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와, 경기 굉장히 좋아지고 기업들이 수출 경기 또 내수 경기 굉장히 살아나기 때문에 지수가 2,500포인트 그 이상 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붐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싸웠죠. 이때 우리나라 성주에 레이더 기지도 설치한다고 하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철수한다고 하고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전체적인 글로벌리 시장이 이제 침체되는 과정에서 모습 보여줬습니다. 딱 올라갈 자리에서 꺾여버렸던 거죠. 그런 연속 과정 선상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나타나면서 한 단계 더 다운되는 형상에서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서 2017년도의 상황이 연장선상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이미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의 실적 상황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만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적자입니다. 글로벌리 유명 메이커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다 적자입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는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내수가 살아났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현대차 비롯해서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요. 또 인도 같은 실흥국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수출이 40% 이상 내년도에 4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출 경기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의 경기 상황은 이미 2019년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17년도 경기가 아주 좋았던 기업들의 경기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았던 그 상황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반면에 대부분 유보를 했죠. 그래서 문제시 되었던 게 기업들의 성과, 실적, 매출은 늘어난 반면에 전체 시장에 경기는 그닥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2017년도, 16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기를 진단하고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레포트들도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중국 경기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중국 지수 상황은 다른 국가의 지수 상황보다 위축되어진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직 미국과의 전반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 하에서는 좀 더 그 수출 쪽에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관련 지수들이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내년 2월 이후에는 중국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 경제 규모 측면에서 중국과 수출 비중이 한 30% 넘습니다. 1등입니다. 중국하고 수출하는 규모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강하게 어필됩니다. 2016년도 17년도의 경기도 중국과 연동되어진 상황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기대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의 내년도 시장 3,000포인트를 꼭 언급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에서의 주식시장 상황 우리가 예측하고 또 진단하고 그렇게 판단하에 종목들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황 그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 세계 시장에 대한 지수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중국 시장, 중국 항생 지수 굉장히 지금 못 간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유로스탁 어떻게 보십니까? 유로존의 그 지수도 굉장히 못 간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가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최근 상황에서 일주일여 상황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패턴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내죠. 유럽 경기도 올해 뭐 독일 같은 경우 7%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고 하죠. 영국은 한 11%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 하지만 유럽도 뭐 지금 변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악재들이 있긴 하나 이런 내용들 우리가 너무 악재에만 민감하게 반영하는데요. 그런 내용들 크게 우려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죠. 유로존의 지수 어떻습니까? 최근 3일 동안 연속해서 급등하는 패턴에서 모습 보여줍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변종 얘기만 나오죠. 여기 가려져 있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례로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선거가 있었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던 때 그 선거 발표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바이든에게 한 표를 줬죠. 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시장은 먼저 체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바이든 쪽에 한 표를 던진 상황에서 지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은 재료에 뉴스에 선행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모든 이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 대중적인 잣대가 아주 정확한 결과치를 통계적으로 보여줬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면서 주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시장을 보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요. 우측에 보시는 그 그림이 이제 달러 원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던 내용이 전체 시장에서의 글로벌 지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내 시장에서의 종합지수와 원달러 차트입니다. 결국 제가 시황을 보는 관점에서의 그 이슈는 환율과 금리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글로벌 그 채권이나 통화 시장을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다소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좀 마이크로하게 좀 작게 이제 그 축약시켜서 해석을 할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나 원달러 동향만을 놓고 판단하셔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그 시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가 숙지되고 익숙해지시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외 환율 동향 공부하시면 되고요.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통화 쪽까지 가시면 전체 시장에서의 세계 시장에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일 장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될 거야. 미국 시장에서 제가 그 아침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꼭 그 이슈를 말씀드리진 않죠. 뭐 통과됐다 안 통과됐다 또는 뭐 그 실업자 지수 그 지수가 몇 건 나왔다. 청건수 실업수당 청건수가 몇 건 나왔다. 또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얼마 나왔다. 이런 이미 나온 지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재료가 뉴스가 나온 이상 그거는 폐기될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미래에 대한 주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황을 말씀드릴 때 아침 시황을 말씀드릴 때 그 짤막하게 저는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변동 없음 또는 원자재 시장에서 특이 사항이 어떠했던 것들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채권 시장이 이상 방향, 환율이 특히 그 유로존 환율이 이상 방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드린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 체킹하시면서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복잡하시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복잡한 내용은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국내 환율 달러는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실 때 필요로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자산가들 많이 그 컨설팅 해드리면서 자산가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김 부장 그 어디서 금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금 저기 그 살 때 좀 어디 연결 좀 해줘. 이제 저희 쪽에서는 왜 금 쪽 관련해서 그 브로커들 또는 그 도매상들을 많이 하냐면 종로에 금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 조그만하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선물 그러니까 해외 선물 쪽 많이 이제 그 브로커리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로에 계신 그 금은 도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선물 쪽을 통해서 그 가격 예측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금 관련해서 도매를 했고 또 세공을 했고 또 이렇게 뭐 판매도 하고 이렇게 매매도 하고 뭐 뒷금도 가져오고 저도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뭐 해외에서 이제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가져온 금들을 이제 뒷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별로 순금 이 99.99%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이고 이거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종로에 가끔 놀러 갑니다. 재미도 있고 낮에 놀러 가면 그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낮에 잠깐 그분들 일하시는 거 옆에 있다가 저녁 되면 꼭 술판 벌어집니다. 그 종로의 건물들은 허름하죠. 근데 건물 하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건물들이 종로 그 몇 가죠? 그 종로 3가인가 그 금은방 많은 그 골목 그 길들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집 두 집 그 재건축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전체를 다 허물어서 재건축을 그 단지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오래된 시설에서 그냥 현재대로 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그 건물 옥상 그 건물들을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금방 조그만하게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그분들의 이제 그 집입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장이고요. 집은 다른 데 사세요. 그러면 보통 술 한잔 하자 하면 그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이제 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뭐 김 사장, 박 사장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금세공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그 명품 시계만 파시는 분이 계세요. 연예인들 무지 많이 옵니다 여기. 김 부장 그 여기
진열된 박스, 그 유리 박스에 있는 우리 시계가 이게 다 얼마치인 줄 알아? 10억이야. 몇 개 안 됐지? 이거 10억이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때 제가 이제 시계 이래저래 이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시계가 그 저기 그 롤렉스 콤비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꼭 이거 살 테니까 콤비 하나 사갈 테니까 이거 놔두세요. 이거 파란색도 있습니다. 콤비. 그래 이거 뭐 나중에 내가 하나 줄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7억, 8억, 10억짜리 시계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스위스제인데요. 뭐 T로 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발음이긴 한데 그 시계 하나 10억 또는 8억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명품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시계 도매하시는 분들, 연예인들도 힙합하는 친구들 시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 뭐 금목걸이 이런 거 사러 많이 온답니다. 뭐 도끼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 모여서 이제 뭐 그 소주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색은 초라하세요. 잠바 뭐 이렇게 입으시고 뭐 이런데 보통 몇백억 자산가들이십니다. 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가게에 뭐 한 4평밖에 안 되는데 얼마치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금고에 금이 얼마 있는 줄 알아? 들어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분들 지금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예전에 그 금시세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사고 팔고의 가격 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뒷금들 많이 가져왔고요. 부가세 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금 관련, 귀금속 관련 도매하시는 분들이 한 20년 전에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호시절은 지나갔고요. 그래도 뭐 상황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강남의 자산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금 좀 그 어디서 좀 연결해 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좀 싸게 알아볼 때 그리고 정상 경로를 통해서 금을 사는 거는 세금도 노출되고 그 자금 출처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강남의 자산가들이 꼭 싸게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남들이 모르게끔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저기 뭐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목표는 내 몸무게가만큼 사는 게 내 목표야. 그거 얼마 정도 됩니까? 10kg에 한 5억 정도 할 걸.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70kg니까 뭐 어느 정도 하겠지. 뭐 그 정도가 내 목표야. 그래서 그럼 금 어디다 보관하세요? 집에다 놓으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다 개인 금고 있으시더라고. 은행에 개인 금고 있으셔가지고 개인 금고에 바로 해가지고 금 바로 해가지고요. 거기다 다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 그렇게 이제 저기 돈 마시는 분들 자산가들이 이렇게 사는 거 제가 연결도 해드렸고 이분들이 또 달러를 사십니다. 달러 하려고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달러는 명동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뭐 저한테 사오라고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증권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명동 흔히 뭐 사채업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예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채업자들이 뭐 문신 있고 폭력 쓰고 위협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명동에 사채하시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종목들을 좀 핸들링하고 만지는 거에 좀 많이 가담을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작전을 한다고 하죠. 보통 주식을 만질 때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자금을 주담보로 많이 받아요. 주담보를 받을 때 명동으로 가져갑니다. 주담보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을 맡기고 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주가를 부양시키고 주가를 만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시켜야 되는데 실패하는 종목들도 있죠. 실패하는 종목들은 담보를 딱 가지고 있다가 담보 가치 130%에 왔을 때 시장에서 그냥 쏴버립니다. 사채업자들은. 당연히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이 종목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물량이 쏟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담보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이 막 날아갈 때 있습니다. 작전 많이 하는 장이 있거든요. 요런 장에서는 또
제가 그런 쪽의 종목들로 또 잡아드릴 건데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가는 장, 종목 장세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 장세에서는 주담보 맡겨놓고 이제 돈 가져와서 그 돈으로 다시 또 부양시키고 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명동에서의 관계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아는 사장님들 많고요. 아는 삼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얘기해서 거기까지 왔죠. 달러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강남 그 저기 사모님들께서. 그러면 제가 그 명동에 있는 형님들한테 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형님들이 아시는 건 아니고 명동에 가면 무슨 아줌마 무슨 할머니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달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해주는, 실제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그 명동이나 또는 그 명동 앞에 롯데백화점 근처에 가면 이제 부스 있고 거기서 환전 많이 해줍니다. 그런 데가 오히려 그 저기 뭐라고 하죠? 환차 그 은행에서 바꾸는 그 수수료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부탁받고 연결해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달러 출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은행에서 안 사고 명동을 통해 사는 이유는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주기적으로 삽니다. 한 방에 크게 사는 게 아니고요. 매일 또는 매주 이런 형태로 뭐 10만 불씩, 뭐 10,000불씩 계속 삽니다. 계속. 달러를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몸무게만큼 사시려고요? 아니. 그분들은 돈이 많으신 반면에 걱정도 많으세요. 김 부장, 야 내일이라도 전쟁 나면 어떡해? 우리나라 돈 필요 없잖아. 그때 금하고 달러가 있어야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 안 납니다. 날 일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야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출처가 안 남기 때문에 애들한테 남겨줘야지.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달러 제가 이제 많이 연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루트를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그 루트를 좀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달러 얘기 나와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림 한번 보세요. 달러 모습 어떤가요? 우리나라 현재 왼쪽에 있는 주가지수 차트하고 그 리버스, 그러니까 반대의 그림과 유사하죠. 제가 모습을 이렇게 시점을 딱 맞춰서 본 게 이게 3월입니다. 여기가 3월이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지수는 쭉 올라왔고요. 이런 형태로 현재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3월 이후에 환율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리버스 형태로 같이 그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시점마다 그 금리와 연동되어진 시장이 있고 달러, 그러니까 외화, 달러와 연동되어진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와 연동되어져서 상황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달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와 연동될 때는 또 금리와 연동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시장의 변곡점을 찾아낼 때는 금리 달러가 급격하게 반대의 방향을 그 시그널을 줄 때 시장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께 매도 사인을 드릴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 시점에서 ETF 달러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분할해서 그 환투자하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도움되는 거니까 제가 텍스트로 여러분께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방송할 때 그림과 함께 얘기로 드리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환투자를 하시거나, 환투자라는 게 환투기가 아닙니다. 그 달러 통장 만들어 가지고 적금식으로 계속 넣어서 환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외화 통장을 통해서, 또는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펀드는 이제 적립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일괄 그 자금을 넣고 그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펀드는 무조건 적립식을 하셔야 됩니다. 환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적립식인데 어떤 형태냐면 U자형입니다.
지수는 그리고 주식은 상승 곡선에서 내가 올라타야 되겠죠. 매매를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여기서 애드업을 하든 이런 상승 곡선에서 우상향하는 그 패턴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하지만 펀드나 환투자는 U자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현 시점에서 내 펀드를 1회 가입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 그 상황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어떠한 그 펀드의 이제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 바스켓에 어떤 종목들이 그 바스켓에 담겨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펀드를 1차적으로 들어가셨으면 한 번 적립식이겠죠.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서 제자리에 딱 돌아왔을 때 정상적으로 펀드를 환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가격이 U자형의 중간 단계에서 수익률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나 환 투자는 상승 곡선에서의 매매 방법이 아니고요. U자형 형태의 매매 형태로 접근하실 때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U자형 형태를 그릴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기간 설정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금같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 U자가 나오지 않겠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수 관련 또 종목 관련 바스켓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U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롱텀하게 기간을 설정해서 늘립니다. 뭐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 설정을 달리해서 U자형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과 기간으로 설정을 달리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면 펀드나 한 투자는 절대 수익이 납니다. 절대 수익이 납니다. 그냥 지수만 보고 장이 좋아서 펀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환 투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U자 형태로 그 매매를 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리버스 형태에서의 지금 그 환율과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지난 그 12월 장에서 1,080원 저점을 찍어줬고요. 전반의 흐름은 1,11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10원까지 상승했고 이후에 요 과정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모습 만들어낼 겁니다. 환은 V자의 움직임도 보여주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바닥과 고점을 찍었을 때는 횡보 국면에서의 기간이 두세 달 나타납니다. 바로 V자로 움직이진 않아요. 주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에서 모습 만들어낼 것 같고요. 이후에 좀 올라가는 패턴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가격에서 다시 되물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수가 여기서 횡보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임 자체가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1월 중순 정도까지에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횡보를 하는 게 오히려 종목별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더 나은 장이죠. 오늘 장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만 가는 장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임 자체가 확산되는 장에서 개인이 매매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좋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엊그제 LG전자는 가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가고 오늘은 삼성전기가 가고 내가 가진 종목은 안 가고 내가 가진 종목은 언제 가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죠. 갑니다. 주식은 경험하는 거라고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경험치를 여러분께 풀어드리면은 과거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갈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2000년 초반 정도 얼핏 기억이 되는데요. 2,000포인트 넘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냐면 지금 3,000포인트 턱 밑에 와 있죠. 2,000포인트 넘어갈 때도 지금과 유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정도 하면 이전 가격으로 환산해서 역산해 보면 400만 원입니다. 지금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현재 400만 원이죠.
그 당시에 가격이 삼성전자가 아마 100만 원 위아래 정도 했을 겁니다. 위아래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먼저 빵 뽑아줍니다. 얘만 갔어요. 다른 종목들은 미처 따라가질 못하고 얘만 2,000포인트에 맞는 가격으로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씌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나 해서 키 맞추기에 의해서 다 따라갑니다. 시점을 달리해서. 지금 어떤가요? 삼성전자 400만 원입니다. 8만 원이면 역산에서 그 액분하기 이전 가격으로 보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삼성전자가 400만 원이었으면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얼마나 가야 될까요? 아까 지금 박셀바이오가 있는 게 장 2시 40분 요때쯤에 박셀 지금 사도 될까요?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로 상 들어갔죠. 그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딱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읽혀집니다. 상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고 밀리는지. LG전자죠. 지금 보시면 LG전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습니다. 가격적으로. 제가 다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잡아드릴 가격이 옵니다. 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LG전자는 아직 2008년도의 고점 뚫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경기, 기업들의 실적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는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적 상향화된 기준으로 가격이 현재 어느 정도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더 갈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그 눈높이가 삼성전자 수준뿐만 아니고 지수의 상황에서도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종목별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하고요. 또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또 그 다음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2,000포인트에 맞는 눈높이와 3,000포인트에 맞는 눈높이가 있겠죠. 실적들 다 좋아진다고 다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른 경제기관이나 지표들 그리고 레포트들에서 이미 확인된 정보에서 기업들 실적, 내년 실적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적에 맞춰서 지수 3,000포인트 눈높이에 맞춰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순서적으로 이 종목들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먼저 하고 어떤 종목이 나중에 하느냐. 패턴을 보시면 LG전자는 좀 특이하게 재료가 부각되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삼성전기는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죠. MLCC, 정막 세라믹 콘덴서 전기장치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고 실적이 좋아졌죠. MLCC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 3분기에 굉장히 뭐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는 얘기들이 이미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좀만 인터넷 찾아보셔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2달, 3달 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실적이 1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 20% 내년 성장 예상되고 자동차 17%, 석유화학 40% 정도 성장 예상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재료를 수반해서 먼저 움직였고요. 삼성전기 실적이 수반되어서 움직임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3,000포인트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이 패턴 다음으로 가는 종목들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또는 뭐 여타의 오늘 금융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이미 이전 수준뿐만 아니고 완전한 저평가 국면에서의 움직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년 장에서의 주동주 대장주가 된다는 거 업종이 이들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들 종목들은 이제부터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11월부터 2021년도 대장주 주도주 종목 군단들이 이 패턴의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접근을 시켜드렸던 것이고요. 먼저 오는 종목들은 제가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패턴의 그 삼성전자 전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패턴의 흐름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제가 총평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전체 분위기 측면에서의 시장은 내년 상반기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뭐 공매도 뭐 여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요치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공매도자들도 공매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마진콜 나오거든요. 캐시콜 나옵니다. 공매를 했다가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반대 의경으로 손실이죠. 공매 세력이 얼마나 세다고. 지금 오늘 개인들이 2조 이상 매수를 했죠. 개인의 이러한 매수력 올해 65조를 샀습니다. 120조가 살 자금이 남아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공매 쉽게 하겠습니까? 삼성전기에 대해서 공매할 수 있을까요? L전자 공매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해제가 돼도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내년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중간에 좀 쉬겠죠.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3,000포인트의 눈높이에 맞춰지려면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3,000포인트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400만 원 이미 4년 5년 전에 150, 160이었습니다. 400만 원 왔습니다. 3,000포인트의 눈높이에 맞게 왔어요. 삼성전자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시장을 접근하시고 종목을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최근에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주 종목들은 제가 자리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 잡은 이후에 가는 종목으로 제가 다시 종목을 세팅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잡아 오시면 당장에 오늘 뭐 내 종목이 약간 빠지고 다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크게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파도 타기 전략에 의해서 요 종목 탔다가 빨리 매매하고 요 종목 탔다가 빨리 매매하고 요 종목 탔다가 하는 그런 발빠른 매매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장의 흐름만 체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 혼자 매매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아니면 바로 손절하고 또 바로 옮겨 타거든요. 제가 뭐 100%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탈자들, 낙오자들 많이 생깁니다. 그럼 낙오자 또 챙겨야 되죠. 그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 잘 쓰진 않는데 뭐 적절한 시점에 또 적절하게 또 제가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이 방법이 제일 유효한지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이 방법들을 제가 개선하고 찾아내서 그 방법 위주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으니까요. 좀 더 적용시켜 드리면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수익 나셔야 됩니다. 지금 장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밑그림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더 얘기를 여러분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6시가 다 돼버렸습니다. 6시에 이제 그 윤정 대표 방송 그 팍스TV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내일 시간 또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또 시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좀 고급 정보 그리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전수를 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또 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